시간 강의 우리 각재영 교수님은 매누 선생 후손이고 마오당 선생 후손이지 진주교육대학에 계실 적에 한번 교육대학 수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퇴직하시고 명예 교수님을 계시는데 진주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2시간 강의를 해주신 우리 각재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곽재용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명 선생님께서 지리산을 유람하시고 적은 글이 이제 남명집 잡지에 보면은 유두루록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리산을 유람하신 분들이 그 유자를 유독 많이 쓰셨더라고요. 뭐 지금 같으면 등산기라든지 무슨 산행기 이렇게 쓰실 텐데 놀 유자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유희라든지 뭐 산에서 놀 유산이라든지 그런 유자를 쓰셨는데 아마 지금 산행기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당일치기로 뭐 급하게 갔다 오지만은 당시에는 뭐 남명생도 뭐 한 15, 16박 이렇게 갔다 오시고 어떤 분은 뭐 한 달 이상 갔다 오는 분도 있고 또 전필지 김종기 선생 같은 경우는 함양 군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험한 코스를 가도 좀 짧게 갔다 오고 그런데 갔다 오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글을 쓴 건 아닌 것 같고 대표적으로 가는 친구들 중에 정해가지고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남명생 유두루록이 뭐 다른 등산기는 없는데 유두루록 그 한 편이 있습니다. 1558년에 갔던 그거. 거기에 나오는 지명, 땅 이름이 이제 지리산 지명이 주가 되고 요 근처에 진주라든지 뭐 하동이라든지 그런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명생에 관심을 가졌거나 지리산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지명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뭐 지리산이라든지 지명에 관심이 없으면 좀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남부능선인데 이 남부능선은 요 천왕봉에서 여기 초태봉이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서 요렇게 돌아가지고 30봉까지 오는 능선입니다. 이제 지리산의 주 능선인데 요 초태봉과 요 쇠석 여기 내려지가 쇠석이거든요. 쇠석도 한 1,500m 이상 되고 요는 이제 산청군 시천면의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신봉 쪽인데 영신봉은 봉우리는 함양군 마천면인데 이제 요쪽은 이제 하동군 화계면 대성이죠. 그래서 세 군이 모이는 데가 바로 요 지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쭉 남부 능선으로 와가지고 여기 삼신봉에서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지리산을 종주할 때 요쪽에 화엄사, 고려 화엄사에서 이제 노보단을 지나가지고 성삼제 노보단을 거쳐서 뭐 반야봉을 옆을 삼도봉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초태봉도 가고 또 그 다음에 요 제석봉도 가고 해가지고 천왕봉 갔다가 그래서 이제 중산리로 내려오면 그걸 주로 이제 성삼제에서 오기 때문에 성중종주라는 용어를 썼어요. 성삼제 중산리 종주. 근데 요즘은 이제 화엄사, 이제 성삼제보다 훨씬 밑에 있고 가파르거든요. 올라오는 게. 화엄사에서 요 이제 천왕봉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이 중산리로 안 내려오고 요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대원사까지 가죠. 이제 삼장면 대원사. 그걸 이제 화대 종주를 합니다. 화엄사 대원사 종주. 전에는 뭐 2박 3일로 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당일치기도 많습니다. 10시간 남짓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마라톤이 열리는데 그건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이게 걸어가는 것도 힘든 데다가 내려올 때는 관절에 부담이 엄청 들거든요. 근데 그걸 서로 이제 성불 다투고 대원사까지 오는 경우를 봤는데 젊은 시절에 한때는 몰라도 상당히 좀 몸을 혹사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 남부 능선이 지리산의 주 능선에 속하고 이제 요 삼신봉 요쪽에 이제 남명 선생이 이제 유두루를 쓰실 때 등산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쌍계사도 있지만은 신흥사라든지 또 그 칠불사 뭐 그런 절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지명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투르록이라는 산행기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남명 스님이 1558년에 합천에서 삼가죠. 토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사천을 갑니다. 하천에 가서 구암 이정 선생하고 또 몇 분이 그 배를 타고 장암에서 하동 섬정항 화계까지 오신 것 같아요. 섬정항 쭉 배를 타고. 그러니까 상당히 넓게 이렇게 둘러오신 거죠. 이제 배가 빠르니까 그래도 걸어가는 가만. 여기서 이제 합천에서 하동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그 먼 거리죠. 그래서 악양에 내려가지고 하계 밑에 악양에 내려서 쌍계사, 부리람, 신흥사를 찾았다. 이렇게 여기 이제 찾을 때는 그렇고 돌아오는 길은 역시 악양에서 행포, 이제 오늘 행천입니다. 이게 정수, 이 옥종면인데 이 정수역을 거쳐 칠송정, 덕천강변에 있는 정자입니다. 칠송장을 지나 다회탄은 이제 오늘 창촌교 그 약간 위쪽인 것 같아요. 그것을 거쳐서 합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같이 동행한 분은 진주 목사 김홍, 자기 자형인 이공양, 또 초계에 살던 이희안, 그다음에 이정, 구암 이정, 뭐 사천에서는 유명한 분이죠. 남맹생 아우조한, 또 기생, 또 악기를 연주한 사람, 또 심부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갔죠. 동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남맹생은 지리산을 몇 번 올랐는가를 보니까 여태까지는 대충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여태까지 몇 번 좀 올랐겠습니까? 11번. 예. 요 11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11번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덕산동으로 들어간 것이 3번. 청학동과 신흥은 하동입니다. 하계. 요때 청학동은 오늘날 청암의 청학동이 아니라 하계 불일포포 요쪽이었습니다. 여기 3번. 그 다음에 용류동. 용류동도 이 용류담이 아니고 하동에 청암면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번. 백운동, 이는 산청 그 덕산 가는 데 있죠. 백운동으로 들어간 것이 1번이었기 때문에 요거 3번, 9번 하고 한 번 하면 11번이죠. 예, 11번입니다. 요거 적을 당시가 요즘됐으니까 그날 적은 거 하면은 12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뒤에 요게 1558년이니까 뭐 한 10년 이제 한 11년 더 사셨죠. 12년 정도 더 사셨기 때문에 그 뒤에 안 가셨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갈 때마다 횟수를 적어 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때까지만 한 11번이나 12번 이상, 요게 이제 그날 간 것을 포함했다면, 여기 신흥동으로 되어 여기에 3번에 들어갔다면은 11번이겠지만은 요 과거를 적은 것 같으면 1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남맹생의 일정은 이제 내룡사에서 1박을 하고 이렇게 상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진주 금산에 가서 1박을 하고 거기서 다시 비가 와서 1박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느긋하게 가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연회를 하고 사천 이정의 자택에 가서 또 1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장암 캐제정, 여기서 이제 배를 타지요. 사천만, 권양 앞바다, 하동 포구, 배에서 이제 주무시는 거죠. 1박을 하고, 이제 하동에서 악양을 내려가지고 사밤 요쪽이 아마 나루터였던 것 같아요. 그 도탄, 그 다음에 정력창의 옛집터, 쌍계 성문을 봅니다. 그 다음에 쌍계사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비 때문에 또 하루 더 잡니다. 쌍계사에서. 그리고 길이 미끄러워서 또 1박합니다. 그래서 쌍계사에서 2박을 하고, 그 다음에 19일날 부리람을 올라갑니다. 쌍계사에서 한 2.1km 정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치장암,
이제 지장하면은 저는 아주 작은 절인데 남맹 선생의 유두루록에만 나와요. 이게 다른 뭐 김종직 천필재 선생의 지장함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함양 쪽이고 요걸 가보니까 지장함 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답사를 해봤는데 다시 쌍계사에서 1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흥사는 오늘날 왕성분교입니다. 왕성분교 자리 남맹선생의 신흥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흥사에서 1박을 하고 신흥사에서 또 1박을 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또 불어서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이때 4월 달인데 이제 음력으로 하면 5월 혹은 6월 초가 되겠죠. 양력으로 하면. 그 신흥사에서 쌍계사로 가서 화계 악양에 현창 그 현에 있는 창고죠. 여기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악양현에 가서 상가 식현을 올랐다가 행포역 두리현 이게 황토제입니다. 오늘날. 그 다음에 정수역에서 1박을 했습니다. 정수역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실송정을 갔다가 다해탄 그 찬톤 다리를 지나서 이제 합천으로 가셨죠. 그래서 이희양과 작별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맹생의 유두록을 이 책을 통해서 정독을 했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1권 1, 2, 3, 4, 5, 6권 정도 되는데 최석기 선생님하고 그때 경상대 교수님들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리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즐거움을 준 책이 됐죠. 한문을 아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남맹 선생, 김종직 선생, 효원 선생 이래 여러 분들이 유랑기가 있고 시대로 내려올수록 여기 가면 이제 20세기까지 옵니다. 있는데 요걸 이제 제가 정독을 하고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유람록은 모두 6건인데 유람록이 97편이 들어있더라고요. 97편, 100편에서는 3편이 모자라죠. 15세기 이제 26 붙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26을 비롯해서 김종직, 남효원 이 생육신이죠. 김일손, 조이제문으로 유명한 조식, 남명 조식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어우여담을 지은 유몽인, 진주분, 성여신 또 유명한 허목 이런 분들이 당대의 맹필들이죠. 이 글로서는 이제 글을 다 남겼습니다. 여기 이제 뭐 하동의 하다롱이라든지 또 어령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제 요 인근에 사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있고 또 멀리서 이런 분들 전라도는 이런 데서 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분들은 이제 지금 오늘처럼 중산리를 통해 천왕봉을 가는 경우는 좀 적고 하동 하계라든지 함양의 마천이나 유림이나 이쪽을 통해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유람록 지명 중에서 제가 이게 한번 여쭤보겠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람록이 7건, 6건 중에서 어떤 지명이 제일 많이 언급이 됐겠습니까? 안개사? 또 두류산. 예. 또 향적사. 향적사를 아시니까 대단하십니다. 신사, 향적사. 네. 성묘묘. 네. 성묘묘는 이제 천왕봉에 있었던 묘지요. 고혈압. 제가 보니까 두류산은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그보다 더 언급 많이 된 게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 천왕봉입니다. 예. 제가 통계를 지명을 싹 조사를 해봤는데 천왕봉이 290번 여기 1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천왕봉이 목표거나 천왕봉을 언급합니다. 안 가더라도 천왕봉을 언급해요. 그 다음에 두류산이 2위니까 대단히 잘 맞췄죠. 두류산. 근데 지리산은 한 3위쯤, 4위쯤 됩니다. 같은 공동 3위네요. 그래서 쌍계서도 말씀하셨는데 같은 3위입니다. 그 다음에 청학동, 방장산, 불이랑, 칠부랑, 오늘 칠불사지요. 반야봉. 지역 중에서는 진주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진주는 사실은 지리산은 진주의 지리산이었어요. 산청 하동도 진주목에 속했기 때문에 진주의 지리산이었고 그 다음에 이럴 때 그 다음에 천왕봉 대신에 상봉이라는 말을 썼어요. 상봉. 지금도 씁니다. 상봉. 섬진강, 하동이 이제 지명 중에서 두 번째 고을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흥사, 오남, 삼신동, 함양, 악양, 용류담, 세이암, 영남, 삼신산, 향로봉
덕산. 그 다음에 쌍계, 화계, 요 이제 사자 이거 빼고 요 지명으로서 쌍계, 화계, 덕천서원. 그 남맹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덕천서원을 또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성문, 쌍계 성문이죠. 그리고 군자산, 이 함량에 있는 폐사가 되었습니다. 이 군자산 자리에 교회가 서 있더라고요. 그다음 대원사죠, 이 대원암. 쌍계 성문 합한 거. 제석당, 제석봉 위에 있는 담집입니다. 백운산, 요는 광양의 백운산입니다. 용추, 금강산. 이제 금강산은 우리나라의 모든 산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산입니다. 이게 아름답기 때문에. 단성, 청학봉, 촉승루. 그 다음에 진양, 칠불사, 칠불암, 칠불사. 같은데 어떤 분은 사로, 어떤 분은 암으로 이야기했죠. 남은 산천대, 제신정, 신라, 운봉, 중봉, 함양군, 백두산. 그 다음에 입덕문, 영신사. 영신사는 지금 없어진 절인데 그 절터를 찾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화계동, 요거는 중국에 있는 태산, 향적사에다 나오네요. 향적사. 조재영이라는 지리산을 오래 지킨 분에게 지리산이 어디가 제일 아름답습니까? 물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향적사에서 보는 경치가 제일 아름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광양, 악양정, 왕폭대 요 이제 불폭포 앞에 있는 대입니다. 국사, 쌍계사 옆에 있는 절이죠. 남해 팔령류 이 쌍계사 안에 있습니다. 가동부, 가야산 이거는 이제 성주 합천의 가야산이죠. 우리 경남의 국립공원 중에 속해 있는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금대안 맞은 쪽에 덕유산, 의신사 요즘에 많은 의신사 요거는 이제 오늘날 대성리 의신보라 이름이 되게 한 그쪽입니다. 구례 산청을 산음이라 했죠. 그 다음에 화엄사는 지리산의 중요한 절인데 가장 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절인데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언급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건 아마 그쪽으로 산행을 지리산을 많이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고려, 백합봉, 백기암. 백기암이 오늘 무슨 절이겠습니까? 백기암. 이게 법계사입니다. 이 풀을 백자를 쓰더라고. 그래서 잘못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 백기암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법계사를 안 하고 제석당, 하왕루. 그래서 이렇게 쭉 내가지고 여기에 좌고대 해가지고 쭉 있는데 여기에 뭐 13번 이상 언급된 것만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100위까지 순이죠. 그럼 천왕봉을 제일 많이 언급했다는 것은 우리가 찾는 사람들도 역시 제일 높은 곳을 선호했다. 역시 제일 우뚝 솟은 것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고 싶은 곳이고. 조금 전에 요게 뭐 몇 가지 지명 중에서 요 이럴대라든지 신흥사라든지 향적사는 제가 여기 언급을 사진을 못 실었네요. 찍어 놓은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보겠어요. 자고대까지. 그 여기 이제 이럴대입니다. 이 천왕봉에 있는데 천왕봉에 혹시 가시면 여기 이럴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세울타래가 있는데 요 떨어지면 낭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눈 올 때는 조심해야 되고 보통 때도 이게 저 구석에 있어서 잘 안 보여요. 한참 동안 못 찾았는데 겨우 찾았습니다. 근데 글자는 엄청 커요. 사람 한 길이 됩니다. 이게 글자가 이럴 때 돼 있죠. 요 좀 더 밝은 날 찍으면 이리 됩니다. 이럴 때인데 여기서 이제 선비들이 올라서 해나 달을 구경하던 곳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정태현 이분의 이분이 아마 색인 것 같아요. 정태현 그 후손도 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법계사를 1961년에 등산한 분들이 법계사의 모습입니다. 61년도 황당하지요. 지금은 얼마나 그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탑은 그대로인데.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 스님, 이 보살님들이 계셨어요. 뭐 손보살이니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어떻게 백계사일이 되어 있죠. 숙소.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주무셨는데 그때 뭐 10월인가 그런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마당에 실내를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얼어 있더래요. 그래 발로가 차가지고 치웠다 뭐 그래서 요 같이 갔던 분들 중에서 한 대부분 살아 있거든요. 네, 정언을 들었는데
백기사 이랬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진도 잘 찍고 글도 였으니까 그때 당시 대단하죠. 똑딱한 사진을 가는데 이 백기사를 법기사를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이리 썼나 생각했는데 이게 이리 썼더라. 그때 당시 백기사라고 썼다는 게 법이 아니고 백이다는 거죠. 개자도 이리 썼지만 사실은 신의 개자로 쓴 거죠. 여기 좌고대입니다. 이게 김종직 선생님 글에 잘 언급되어 있는데 좌고대는 영신봉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직 선생님 보면 여기에 이제 종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막 지금도 우리가 가면 간혹 올라가요. 좀 위험하긴 한데 조심스럽게 올라가 앉아가 사진을 찍고 여기서 절을 하고 막 그랬다고 김종직 선생님 유두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좌고대입니다. 좌고대. 여기 이제 영신사 터지요. 영신사. 지금 터만 있는데 대성이 계곡으로 올라가든지 저 영신봉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엄청 찾기 어려워요. 근데 이 터가 상당히 이제 넓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뒤에 대입니다. 영신대가 있고 영신사가 있었고 이 영신사와 의신사와 신흥사 세 신자가 다 귀신 할 때 신자인데 그래서 삼신동 뭐 이런 말을 썼어요. 삼신동. 하동에 가면 실불사 대관 입구에 삼신동이라는 바위에 그게 있습니다. 각자가. 그래서 삼신동 유래가 그 세 절에서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남맹 선생의 유두록에 나온 지명입니다. 요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역시 두류산이에요. 두류산이고 신흥사, 상계사가 나옵니다. 전부 다 몇 개입니까? 84개인데 실제 이제 여기 빈도수는 여기 두류산이 11번 나오고 신흥사가 8번 나오니까 다 합하면 개수가 많지요. 근데 요게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요 지명들은 어떤 것들이냐? 대체로 아는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요 붉은 것 위주로 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두류산, 신흥사, 상계사, 불이랑, 사방, 상공, 쌍계, 성문, 칠보람, 팔령루, 다해탄, 덕산동, 두리현, 마현, 그 다음에 장항동, 정수역, 지장암, 천왕봉, 칠송정 이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대체로 이제 아는 것들이니까 두류산이냐 지리산이냐 이런 용어를 어떻게 선택했느냐 보면 이륙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아까 그 선인들이 지리산 요람동에 보면 지리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글의 제목입니다. 우리 남명생이 유두루록 하듯이 김종직 선생도 유두루록, 또 어떤 분은 유몽이는 유두루록 사이에 사자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두류산기 이렇게 있고 두류산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리산은 이륙, 남효원 뭐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방장산을 성계신 선생은 넣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두류입니다. 유두루, 두류산, 유두루, 두산. 그 두류산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쓴다. 두류산은 원래 두류산을 많이 쓴 게 아닙니다. 지리산을 훨씬 많이 썼는데 이 유학하는 분들이 이제 백두산의 그 어떤 그거 있죠. 흘러내려 허를 유자를 쓰거나 머무를 유자를 써가지고 흘러내려와서 혹은 머물러서 지리산이 되었다. 그런 어떤 대명문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두록을.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진주교육대학교도 무슨 두류산 뭐 그런 그 교가 같은데 언급이 많이 되지요. 지리산도 많이 언급됩니다만은 두류산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제 두류산의 어원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훈민정 읽기 전에 달이라는 것을 이제 땅이나 산을 이렇게 썼어요. 요 아래아는 밑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PPT가 여기 실현이 안 되는데 그 달에다 아래아 달에다가 달, 달아, 다루, 두루 혹은 두리, 두류 이 한자로 두류로 된 것 같습니다. 뜻은 산이 워낙 크고 넓기에 돌아보다, 둘러보다, 두루, 돌아보다, 또 두리뭉실, 두루뭉특 뭐 이런 뜻의 두루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지요. 사람도 원만한 사람처럼 이렇게 지리산이 육산이라서 넓지요. 땅이. 우리나라 산들 중에 제일 큰 게 지리산입니다. 높이도 제일 크지만은 한라산보다 훨씬 넓습니다. 넓이는. 그래서 지리산을 두리산이라고 한다. 이게 제일 처음 보는 저는 이일로의 반집에서 봤습니다. 요 앞에는 두리산이라는 용어를 본 적이 없어요. 이일로 선생이 고려 말 사람이니까 그 앞에 이제 고려사라든지 또 삼국사기는 전부 다 지리산이 나오지 두리산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일로 선생이 의도적으로 썼는지
오랫동안 쓴 것을 문자로 했는지는 몰라도 아마 지리산과 같이 거의 많이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백두산의 기운이 흘러내려온 산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두루산을 썼고, 지식인들, 특히 유학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한자말이 되었다. 이 두루산은 흐를 자도 쓰고 머물 자도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루산을 생각하면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겠다. 또 세계를 향한 더 높은 기상을 가져야 되겠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세상을 경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학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두류 한국 교육 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이런 뜻으로 열린 마음으로 지구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말과 문화를 전파한다. 이 두류산에서 가져왔지만 두루두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라든지 구분이 상당히 이제 쇠퇴해질 가능성이 좀 많은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일본을 이제 추월을 했는데 하자마자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경영의 그 주안점은 밖으로도 우리 내부가 아니라 해외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두루산과 같은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현상 선생은 이런 말을 썼어요. 두류를 이현상 선생님 나름대로 1938년 조선일보에 지리산을 갔다고 올렸는데, 두류가 백두산이 흘러내렸다거나 백두산맥이 머무른 곳이라거나 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조선의 음력자로 밖에 해석하고 싶지 아니하다. 이제 우리말이다 이 말이죠. 여기 있어도 두류 이는 한자죠. 이것은 말이, 즉 머리, 우리가 머리라는 뜻을 말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만이산 같은 건 사실 마리산입니다. 마리산. 마리로 해독하야, 유와 유는 머물르 자나 흐르려 자는 리음에 당하는 자로 설명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보다는 둘이라는 그대로 읽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해석을 뜻대로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둘이라고 읽는 것이 맞다. 이현상 선생은 이렇게. 이현상 선생은 상당히 통찰력이 언어에 대해서 있으시다고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을 썼어요. 옛날 사람들이 한문 수입되기 이전에 하등의 사상적 관념이 없이다만 지리산의 거대한 외관을 바라보고 두리뭉툭 또는 두리벙벙 한 산이라고 부르던 그 상행적 명칭, 그 모양을 보던 거죠. 이 그대로 한자된 것으로 보리가 강 평명, 봄이 가강 평면하고 타당한 해석일 것으로 있는다. 제가 원문 그대로 실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두류산 지리산을 두리매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산은 이제 매산자니까 두리매라 부르던 그 이름을 왜 구태여 두류로 역하였느냐 하는 것은 다시 말할 것 없이 유자 스스로 유학하는 분들이죠. 백두산의 계통을 대인호라고 음의 가장 부합하는 자면을 택한 것이 불리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38년 7월 30일자 지리산 탐방기라는 조선일보의 석간 5면에 실린 글입니다. 두류산을 나름대로 이제 어원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학회에서는 러시아를 갑니다. 이제 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게 러시아 횡단 열차입니다. 러시아의 어딥니까? 하바롭스크를 가고 있는 그런 블라디보스톡에서 가고 있는, 여기 이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열차. 그런데 하바롭스크에 가니까 이제 이런 역 앞에서 이제 마중 올라가고 교육원에 이제 우리 학회를 기념 촬영했는데 두류.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그 사람들하고 빨리 잘 지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적으로 모르는데 서로 간에 되게 좋아요. 결혼도 많이 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필리핀 세부에 가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이제 해외에 1년에 한 2번씩 갑니다. 이제 학기 데리고 이제 해외로 나가라고 실습을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실습을 하고 있고, 그때
2013년인가 그런데 싸이 그때 유명해요. 이 사람 얼굴을 내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수업에 몰입도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그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여기 카자흐스탄이죠. 여기 키르기스탄이고 우즈벡인데 요 나라 사람들은 우즈벡은 좀 인종이 우리하고 달라요. 러시아 계통인데 이 키르기스탄은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놀란 게 술을 우리가 권하잖아요. 자작을 안 하고 그리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어순 이제 우리가 주어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영어나 중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뿌리라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맞구나. 여기도 인종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즈벡에도 우리 많은 우리 조상들이 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 이제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런 나라들은 사실은 우리가 경영을 하거나 잘 지내가지고 우리 뿌리 차원에서 이제 터키, 트르키 이런 데도 우리를 형제 나라를 하거든요. 형제 나라 하는 게 괜히 수사적으로 우리가 뭐 잘 사니까 친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뿌리가 형제는 아는 거예요. 우리만 그걸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형제다. 인종학적으로 형제고 기울을 거서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 형제라는 것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포착을 해서 외교라든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죠. 여기 이제 키르기스탄에 가서 국립공원인데 알차르 수도 비스케크에 있는 설산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이제 요는 데서 나는 방목을 하더라도 겨울까지도 막 산에 짐승들이 있어요. 되게 쌉니다. 고기들이. 산업은 발전하지 않았는데 식량이 엄청 좋지요. 그리고 이건 몽골인데 몽골은 몽골하고 우리하고 유사서 몽골 반전된 건 너무 같지요. 몽골은 이제 내몽고는 이제 중국 땅이고 요 몽골은 한국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 제품이라든지 거기 너무 많이 진출해 있어요. CU라든지 이런 편의점이 400 몇 개 이래 있고 몽골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300만밖에 안 되는데 그럼 몽골에서 한국하고 통합이란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자기가 의해서 부결했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거의 발전할 가능성이 동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하고 손을 잡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친한국적인 정서를 한국이 절대적입니다. 중국을 되게 싫어해요. 중국 옆에 있는데 중국이 아니면 무역이 안 될 정도의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나라들은 참 불행한 나라예요. 사실 엄청 비쌉니다. 물가들이 물동량이. 그런 한국이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곳인데 우리가 이제 그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이나 기술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태국 가서 여기가 우퉁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카이강이 다리가 있는 데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태국도 하고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퇴직 후에 살기 좋은 곳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정도일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근데 태국은 이제 천재지변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진이 없어요. 이웃에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피해가 있었는데 건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 같은 것을 별로 겪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데 해외에 우리가 여기 몇 년 전에 통계입니다만은 중국 사람이 당연히 해외에서 제일 많이 살겠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탈출 순서가 행복 순서입니다. 중국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데 가면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소식이 들으면 암울 하거든요. 홍콩도 홍산 치아가 돼버리고 이러니까. 그 다음 인도는 엄청나게 진출했죠. 인도가 인구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중국보다도. 근데 유태인은 수천 년 동안 외국을 돌아다니고 이탈리아 반대국가고 놀랍게도 5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은 일본, 연예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나가보면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요는 기반이 있고 또 우리 상사들, 기업들이 많이 다 진출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국이 잘 안 들어옵니다. 한국이 깝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좀 못 사는 캄보디아 이런 데도 나름대로 한국에 안 들어오고 잘 살더라. 거기 가보면 그걸 잘 만나보면.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좀 도전 정신이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안주하면 못 나갑니다. 안주하면. 근데 지리산을 문헌상으로 이렇습니다. 제일 최초의 문헌에 나와 있는 게 요거예요. 이 최천 선생이 쓴 건데 하동의 진감선사 대공탑비 요때는 RG자를 써놨어요. 지리산. 그런데 요 최천 선생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국보가 됐는데 하동에서 유일한 국보입니다. 진주는 국보가 몇 개인 줄 압니까? 진주는 3개인가 그럴 거예요. 박물관에 2개 있고 그 삼천 거 하나 가져놓고 그 다음에 진주는 박물관에 있으니까 다른 걸 많이 가져왔죠. 하동 것도 보물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청국사 탱화 그거하고 3개일 거예요. 하동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진감선사 공탑인데 남맹 선생은 놀랍게도 그 유두르에서 이런 걸 전혀 언급 안 했었더라고요. 그 말씀은 불교에 대해서 좀 경계하거나 무시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줬어요. 전혀 안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언급을 하고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맹문이라든지 최천 선생을 생각한다면. 근데 거기에 그 최천 선생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말 맹문이고 금성문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종이 같으면 벌써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보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사기 같은 것이 보관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읽히는 거죠. 중국 사기는 완전히 중국이 시간에 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을 전혀 생각 안 한 겁니다. 근데 사기를 좋은 역사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기록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물론 사기를 쓴 사마천은 대단하지만은 그게 조선의 언급은 거의 없고 우리가 그 중국 사기의 그 오류라든지 잘못된 것을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본다면은 많이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언급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지리산 해가지고 저렇게 땅지자, 리치자를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은지리, 동쪽에 숨는 곳은 지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산자는 없어도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이 오늘날 쓰는 것은 고려사에 왔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남아있는 상당히 중요한 역사서이거나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 일반 백성이 쓴 거는 있어야 될 건데 없으니까 이걸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리산은 신라시대도 있었고 고려에 와서는 비로소 오늘날 같은 한자가 됐다. 그러니까 한자의 자형, 이 글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벌써 요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리. 오늘날 지리라 읽으면 여기에 발음이 맞죠. 이는 지이거든요. 지이. 이렇게 다른 걸 썼다는 것은 지리산의 원래 이름이 고유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조선왕조실록은 지리산도 쓰고 두르산도 쓰고 뭐 방장사도 쓰고 뭐 썼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착이 됐죠.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죠. 이현상 선생의 그 지리산 탐험기인데 이렇게 조금 보이죠. 조선일보입니다. 이때 1938년 7월 30일 처음 썼을 때 이현상 선생이 썼고 여기에 상당히 아마 조선일보 그때 편집국장 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에 직접 와가지고 38년에 답사를 하고 썼는데 상당히 깊이가 있는 책이라서 제가 그걸 전부 다 이제 조선일보 연락을 해가지고 받아가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 지리산 나오는 아까 두류산은 봤는데 최천 선생은 이렇게 썼고 말씀을 드렸죠.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거. 그 앞에도 많이 썼을 텐데 하여튼 없어졌으니까 금성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김부식 1년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사는 이렇게 떴어. 고려사에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게 한 번 나와요. 요 지리산은 19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한집에는 아까 두류산을 썼는데 U자를 요거 썼습니다. 이게 머물 U자를 썼어요. 두류산이 최초 언급인데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에서 지혜로운 이인의 산이다. 특별한 산을 말하죠. 그런데 이제 대지문수 사리보살에서 왔다는 불교 측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할 때 지자하고 문수 사리 할 때 이자, 지자하고 이자, 요 리자가 다르지만 여기서 왔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은 이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인도
힌디어 벵고로 이럴 때는 산스크리트에서는 길이를 마운틴이라는 뜻을 써요. 길이가 국영어가 되면 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에는 이 인도에서 들어올 때 그 산이라는 뜻을 요걸 우리가 쓴 것이다. 거의 전해져 가지고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또 지리하다에서 왔다. 산을 돌아다니까 크고 장엄하고 길어서 지루하다를 요쪽에서 지리하다 하거든요. 그 지리한 산이다. 여기서 왔다. 뭐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영상 선생님이 한 말을 또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이 지리산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두루산인데 지리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리라 쓰는 것이 가장 가하나 이렇게 쓰는 게 가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대지 문수 사리 보살을 약칭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그런데 영상 선생님 당신의 주장이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 왜? 여기서 지 나오고 여기 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는 모론 미생애성 도간에 행하는 계변 이언이와 이걸 계변으로 봤어요. 대지문수 사리를 지리라 약칭한 불전도 없고 불전도 절대로 없을 뿐더러 또한 설사 그렇게 약칭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는 다만 총인간의 한담, 불교계에서의 한담이죠. 한담의 거칠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지문수 지리보살 지금도 이걸 신봉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 선생은 이런 일도 양단으로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산스크리트 사전을 내가 보니까 길이 나오더라고요. 명사로서 마운틴 해놨어요. 그래서 이 길이에서 기억이 지읒이 되거든요. 길이 지리 되듯이 고개만 내가 지리가 안 됐냐 하는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약한 주장 같아요. 여기 이제 최천 선생의 진감순삽인데 여기 오랜 풍파를 겪으면서 이제 총탄 작업들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판독이 다 되고 있는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리산을 여기 찾았습니다. 여기에 요 이자를 갔는데 지자는 날짜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찍어가지고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류산은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고 요 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쓰면 물론 모론 가나오나 지자를 쓴 까닭만큼은 유자가 두 자로 역하는 반면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두 자로 역을 하는 반면 불가자는 세간사무의 12정사를 변변하는 절대 최고의 기능인 지 이제 지의 지자가 최고의 그 글이라는 거죠. 불가에서 로서 그 근사음을 취하여 대역한 것임을 명확한 일이다. 그래서 불가에서도 이쪽에서 이제 유가에서는 두를 썼지만 머리 두자를 불가에서는 이 지혜 지자를 썼다. 그래서 두루산이 되고 지리산이 되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역자는 서로 어떻게 되었든지 지라 써놓고 지리라 발음하여 온 가장 중대한 이유가 곧 나의 우견인 그 본명 두리매라는 두리를 인습한 자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 맞지요. 지하고 발음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두리라고 본 거지요. 두리를 본 거죠. 그러면 나는 두류, 지리, 지리 등이 죄다. 두리라는 그 옛날 이름에서 이름을 대행한 것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두류하고 지리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구문에서 보니까 좀 안 맞긴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리산은 훨씬 앞에 나왔는데 두루산이 고려 말에 나왔거든요. 그것도 허를유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를 두고 두루산이 늦게 나왔느냐 그런 생각도 일단 들고 연선 선생은 그걸 이제 거의 같은 시대에 보거나 같은 뜻으로 이제 본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흥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맹 선생은 신흥사라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문헌은 신흥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자하고 흥자의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통찮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응자는 이제 응고한다 이런 뜻도 있고 단단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응고한다는 말은 위축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흠자고 반대의 뜻이 있어요. 이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축소시키려고 쓰셨는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고, 안 그러면 이게 또 단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단단한 것은 좋은 거죠. 일어나기만 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흥사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그때 최고의 지식인이 그 한자를. 근데 한 7명 정도는 신흥사를 썼더라고. 어디에 한 30몇 명은 신흥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신흥사를 훨씬 많이 썼고, 남명 선생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신흥사를 의도적으로 썼더라고. 근데 그에 대한 어떤 이유가 없어요. 여기 이제 하계면 범왕리에 있었던 전리입니다. 인도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범왕. 그러니까 여기에 칠불사가 있었던, 그게 가야의 칠왕자가 와서 성불한 곳이라 범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륙이 쓴 지리상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구비구비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의신사, 신흥사, 쌍기사 세절이 있다. 신흥사를 이분은 또 기신신자를 안 쓰고 세신자를 썼어요. 김종기 유두르기에는 해공이 따라간 사람입니다. 여러 골짜기가 모이는 곳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곳이 신흥사가 있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했고, 김일성의 두루기행록, 신흥사, 이때는 요신자 다시 왔죠. 당도하였다 돼 있고, 남명생은 쌍계사와 신흥사 두 절은 모두 두루산 깊숙한 곳에 있다. 푸른 봉우리가 하늘을 찌르고 흰 구름이 산 문턱에 걸려 있다. 두루산에 크고 작은 가람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신흥사의 수석이 가장 어떠냐. 근데 신흥사의 자연경관이 최고였다. 남명생이 볼 때. 그때 지리산에 있는 절은 수백 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흥사가 최고였다. 이제 신흥사는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신정동 문역에서는 이건 이제 역사를 기록한 거니까 좀 정확하다고 보면 되고, 항사, 신흥사 이렇게 이 신자를 썼어요. 지리산에 있다고 하고, 진양기에는 삼신동은 천하모의 남쪽에 있다 이렇게 썼고, 그 신흥, 의신, 영신의 세 절로 들어가는 길이 모두 이 동네를 거치기 때문에 이름 지은 것이다. 그래서 삼신동이 되었다. 이렇게 진양기에 딱 명시해놨습니다. 수각가에 삼신동의 세 글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석각이. 그럼 성교신 스님이 있을 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죠. 김선산의 두루전지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신동에 있는데 신흥사를 내원남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내원남. 그래서 안쪽에 있는데 요 내원남이라는 말은 또 다른 문헌에도 드러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왕성봉교, 하계초등 왕성봉교 ը트입니다. 여기 신흥사가 있었는데 그 절에다가 일제에서 학교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절터가 이제 사라졌고, 이게 왕성봉교인데 뒤에 이제 울창한 숲이지요. 그리고 요 내언저강 쪽에서 요걸 보니까 이 산속에 왕성봉교가 들어있습니다. 요 밑에 이제 길이 있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신흥사 자리인 왕성봉교의 뒤에 대밭이 있는데 가니까 이런 부도들이 있어요. 부도가 잘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사리를 먹고 했겠죠. 근데 그 설명도 없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걸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오로지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만 가서 보는 거죠. 이 대밭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내언저감인데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아까 이걸 내원암이라 했는데 내언저감은 다른 암입니다. 언정만 해도 숨어있는 조용한 곳인데 거기 내자까지 썼으니까 얼마나 조용한 곳이겠어요. 그 요게 뭐이겠습니까, 요거? 예, 이게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주춧돌인데 이게 터가 좁긴 해도 그때 당시에는 안 좋았을 거예요. 그때 집들이 크지 않았으니까. 그래 서산대사 여기서 이제 선가기감을 제가 썼습니다. 한 10년 정도 계셨는 건데 한참 계셨어요. 너무나 조용한 절이고 지금 그 밑에 차밭이 있는데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주춧돌 모양인데 상당히 주춧돌을 정교하게 다듬더라고요. 예. 이게 뭐 맷돌 같은 줄 알았죠, 처음에는. 이 주춧돌입니다. 내언저감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왕성봉교에서 조금 떨어진데 잘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잘 대부분 사람은 모릅니다. 이제 서산대사께서 두루산 내언저감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 시가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서산대사는 시를 엄청 지었었는데 깨달음 시도 많고 정말 시가 좋아요. 뭐 도반 대여섯이 내언암에 집을 지었니
내언저감, 내언함 같이 보죠. 새벽 종소리와 함께 일어나 저녁 북소리 울리면 함께 자네. 저녁에 북소리 울리면 자는 거죠. 이 자는 것이 참 일상에서 제일 중요하지요. 시냇물 속의 달을 함께 퍼다가 차를 다려 마시니 푸른 연기가 퍼지니. 여기 너무 아름다운 시어요. 요거. 시냇물 속의 달을 함께 퍼다가 달이 떠오르죠. 바가지 안에도 달이 들어가니까. 이런 표현들은 정말 대단한 멋이 있습니다. 그걸 차를 다리니까 푸른 연기가 퍼지네. 날마다 무슨 일 골똘히 하는가. 이때 할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자고 그 다음에 연불 참선. 요 물 뜨는 거는 밥 짓는 거죠. 차 우리고 이거. 요 일상의 위대함을 소소한 하지만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뭐 큰일 있을 것 같고 늘 그렇지만 요게 답니다. 삶의 다예요. 우리는 지금 뭐 밥에 먹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옛날에는 쌀 뭐 고르고 일고 뭐 방아 찧고 그런 데 시간을 다 보냈죠. 그 여가를 우리가 이제 문화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불 떼고 밥 짓고 하는 것이 삶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연불하고 참선을 하니까 이제 선임의 삶이 된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성가기감이라는 위대한 책이 나왔죠. 요거는 그 앞에 있는 무슨 나무입니까? 그 신흥사 왕성봉기 앞에 있는 푸조나무 한 500년 이상. 그래서 최천생이 지리산 들어갈 때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있는 나무가 됐다. 보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멘트를 많이 발라가지고 좀 관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그 하동에 보면 강민첨 장군이 놀던 터에 그 은행나무가 있어요. 강민첨 장군이 이제 여기 진주에서 이제 거기 가서 머물고 훈련도 했는데 세이하면 그 앞에 있는 푸조나무 앞에 있는 여기인데 이게 최천 스님이 요걸 썼답니다. 그러니까 산에 입구에 와서도 길을 씻을 정도니까 얼마나 혼탁한 세상을 멀리하고 싶었느냐 하는 이 암자는 옛날 암자, 아빠의 암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옥종 산불이 났을 때 모습인데 이제 여기 4월 말에 시작해서 올로 이루어왔지 한 2-3번 났습니다. 그래서 도양리 뒤쪽인데 여기에 이제 도양리 은행나무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양리 은행나무가 살아있을 때 요 모양이 이런 모습이죠. 흠한 없이 정말 수세가 좋고 여기서는 900년 써져 있는데 실제로 강민첨 장군 하면 110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년기념으로 지정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의견도 모아가 하고 있는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년기념으로 되기 직전에 이제 불이 나버렸죠. 그래서 불탄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게 조그마한 그 잎 같은 게 나더라고요. 이 가지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천년을 자르려면 하세월이다 싶은데 정말 멋진 나무가 이번에 산불에 가장 큰 피해가 이겁니다. 옥정에는 사실 민가가 타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죽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가장 큰 피해는 이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옥정에 청계산 절이 있는데 그런 산불이 싹 지나갔어요. 갔는데 이제 청계산 주지 스님회가 전부 다 나와가 옥정에 그 옥천관이라고 거기에 거기서 대피를 했는데 탈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분이 수십 년 동안 그 절을 일구었거든요. 그 자기 은사가 너는 지리산에 밑에 가서 절을 3개 지으라 해가지고 3번째 절입니다. 80 몇 살인데 호도 지리산이에요. 지산이 리자를 빼고 그래 지었는데 수십 년 동안 한 게 한목에 가버리니까 그래 절망에 빠져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니까 그래 어쩌겠노 뭐 하늘이 하는 일인데 뭐 이런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소방관들이고 뭐고 불이 확 오니까 지키고 있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절이 이제 계곡이 있고 양쪽에 산에서 전부 소나무거든요. 쫙 오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뻐서 전화 한번 드렸던 하실 말씀이 그래 화중 무슨 광인가 있는데 불 속에 뭐가 난다 그런 문자를 쓰시면서 화중연화 불 속에 연꽃이 핀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절 옆에다가 은행나무하고 동백나무를 계속 심었대요. 그러니까 자나무, 은행나무 아니고 자나무 동백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불을 막아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가보니까 밑에는 계곡이고 이제 약간 소나무 숲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활력수들은 불에 안 타니까 그래서 딱 거기서 피해 본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탱커 플라스틱 물탱커만 탔어요.
그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온수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근데 피해가 전혀 없었고, 거기에 문화재 자료가 여러 점 있는데 그런 걸 미리 대피를 시켜서 피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옥중 면밀을 불러가지고 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돈을 썼지요. 이제 이렇게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데, 제가 이제 불이 이번에 나고 느낀 거는 소나무는 더 이상 좋아할 나무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소나무가 최고의 나무였잖아요. 소나무가 나무 목자에 그 공변들 공자를 써가 벼슬 하는 나무거든요. 근데 이 소나무야말로 산불에 너무 취약한 거야. 송진이 한 20% 된다는 기름이. 그리고 오니까 절단입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없는 산이 없어요. 뭐 소나무 제선청이 뭐에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부 소나무에 한국에. 마을까지 소나무 없는 시골이 없는데 불이 계속 끓여오면 모든 집은 위험합니다. 도시집 말고는. 그래서 소나무는 우리가 사실 어릴 때 소나무 사람 태어나면 소나무 검줄에 소나무 가지를 달잖아요. 숯도 달고. 그리고 태어났다가 어릴 때 같이 소나무 밭에서 놀고 씨름하고 살다가 또 커서는 또 소나무 뭐 송기도 먹고 먹는 것도 하다가 술도 다 먹다가 죽을 때는 소나무로 만든 관 속에 들어갔거든요. 소나무 속에 살다 소나무에 죽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런데도 소나무가 오리묵하면 못하다는 걸 느꼈어요. 불이 벌겋게 달라들 때 소나무가 아니면 안 달라들 불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에 대한 인식을 이번에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다. 항상 모든 것은 변하고 가치도 변한다는 생각을 산불이 준 교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림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지리산에 난 산불입니다. 그림에서 그 1008교라는 다리, 1008m라고 1008교의 다리가 그 올라가는 밑에 있었는데, 요 밑에 보면은 나무를 다 태우지 못하고 풀이 약간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낙엽송입니다. 편백이 아니고. 이거는 조림한 같은데, 그래서 이 초털방에 올라가서 보니까 지리산에 광범위하게 산불이 머리에 뭐 그 파먹은 매로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동 옥중에 있는 하동 편백 휴양림인데, 이것도 불에 이번에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탔어요. 근데 사람이 와서 놀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위에 더 이상 못 자랄 정도로 탄 것도 있고, 일부는 살아 있습니다. 타도. 조금 쉴까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쌍계라는 두 가지 계곡, 왼쪽에는 맞은편 왼쪽에는 그 신흥사 쪽에서 내려오고, 오른쪽은 불일폭포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 때문에 쌍계사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옥천사였어요. 한강왕이 옥천사. 근데 진주에 옥천사가 두 개 되는 거죠. 고성의 옥천사가 먼저 생겼거든요. 근데 하동의 옥천사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꾼 게 이제 쌍계라고 바뀌었습니다. 계곡이 양쪽에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런 뜻을 적어놨죠. 남명생도 이제 이렇게 여기에 딱 쌍계라는 뜻을 여기 써놨습니다. 하나는 신흥사가 있는 의신동의 물줄기고, 이 의신 쪽에서, 또 동쪽으로는 불일남이 있는 청학동의 물줄기다. 불일남을 청학동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쌍계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쌍계사의 뜻을 알려면 유두록을 보면 된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쌍계사를 위에서 찍은 건데 사실 불이 나면 이게 저리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분산은 문화재도 다 타버렸어요. 청계산인데 기적 같은 거죠. 이 전부 나무, 소나무 종류인데, 이제 여기 진감선사 탑이 여기입니다. 요거. 이제 대웅전을 보면 이게 모서리로 나와요. 정면으로 안 나오고, 요쪽에서 봐야 됩니다. 설성명 쪽에서. 그러니까 약간 가까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어딜까요? 이게 쌍계산 아닙니다. 아주 작지요. 불일남. 불일남은 하동군 화계면의 암자 이름인데 쌍계사의 부소가 됩니다. 불일폭포 옆에 있고, 신라말에 진감국사가 이것도 역시 창건했어요. 보조국사 진울이 중창을 했습니다. 이분이 시호가 불일 거예요. 그래서 불일남이 되었고, 여러 가지 중수를 반복하다가 없어졌어요. 제가 다닐 때도 없었는데
1911년에 다시 되었다가 84년에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올 때는 없었습니다. 철이. 없었는데 2008년에 고산 조실께서 복원했어요. 그 지금 조금 전에 사진인데 타경 김일손 선생은 지나는 곳마다 온갖 바위들이 뼈남을 다투고 맑은 골짜기 물이 다투다 흘러 기뻐하고 놀랄만한 경치가 한둘이 아니었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불이람 한 곳뿐이었다. 상당히 냉정한 평가인데 불이람이 최고였다는 거죠. 조실 선생은 10걸음에 한 번 쉬고 10걸음에 9번 돌아보면서 비로소 불남에 도착했다. 여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남녀라는 그 가마를 타고 가다가 미안하니까 내려가지고 같이 또 가고 그럽니다. 이것이 곧 청학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엄청난 청학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말입니다. 불남 있는 것이 청학도이다. 바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다른 사람 말을 돌리지 않습니다. 남명생은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규보도 내려와가지고 파안집에서 청학동이다라는 직접적인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 암자는 허공에 매달린 바위에 있어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불일남을 그 서산대사가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깊은 절간에는 푸른 꽃비 내리고 불이라는 말이겠죠. 우거진 대숲에 푸른 연기 피어오른다. 흰 구름은 산마루에 엉기어 차고 푸른 학은 중을 짝하여 조는구나. 이렇게 아주 대꾸가 잘 되는 시를 지으셨는데 서산대사의 청어당 집에 나와 있는 그런 시입니다. 남명생은 이것이 청학동이다 이런 말을 바로 직설적으로 하셨습니다. 불이람. 그럼 남명생이 청학동 어디를 말하느냐? 청암도 아니고 악양도 아니고 하계 중에서도 불이람 쪽이다. 불폭포가 있는 거제를 청학동이다. 그리고 심지어 청학이 날고 있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청학. 그러니까 실제로 파란 새가 있었다. 남명생의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뭐 햇살이 이리 비쳐가지고 이게 뭐 파랗게 보여가 새처럼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분별을 못할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청학을 어떤 사람이 돌팔매질 해가 쫓아내고 나서는 안 온다. 그게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밤을 거쳤는데 하동에서는 석바구 혹은 선바구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나루예요. 나루. 여기로 아마 여기서 내렸었겠죠. 남명생이. 그리고 여기에는 한유한이 나옵니다. 한유한. 고려시대. 이 사람은 이제 전쟁이나 고려의 간섭을 대피해가 여기 온 겁니다. 나라가 어지르면 대피를 하지요. 해외에 나갈 형편이 안 되니까 오늘날은 해외에 나가겠지만 얘는 이제 하동을 내려온 겁니다. 그래 와가지고 이것에 응거를 했는데 배설을 또 내렸어요. 그날 저녁에 달아나 버렸어요. 아마 문을 밤에 야반 도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유한 선생이 어디로 갔느냐를 제 나름대로 추적해 보니까 지리산 위에 그 천우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세석에서 내려오면 있는데, 선비섬에서 내려오면 있는데, 글로 가가지고 천우동에 그 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을, 물도 있고 집을 지을만 해요. 근데 지금 찾아가도 찾기 어렵고 험한데, 어떻게 거기 살았는지는 궁금해요. 대피는 최고다. 그건 어떻게 잡아갈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유한 선생이 거기서 가서 천우동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 각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고려시대의 인물이니까 엄청 오래됐죠. 여기에 석밤입니다. 석밤하고 사밤. 이걸 말할 것 같아요. 섬진강에서 이쪽에서 보면 잘 못 찍어요. 이쪽 건너편에 가서 찍어야 됩니다. 천왕봉의 변천을 조금 사진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서 몇 년도 사진이 제일 최초 사진 정도로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사진의 역사와 천왕봉의 역사를 같이 봐야 되겠죠. 1900 대충 한 말씀해 보십시오. 1910년에 사진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때 사진은 없고 38년 거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게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있죠. 누가 만세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저절로 듭니다. 올라오면. 사람 기분이 좋으면 손을 들어요. 근데 이현상 선생이 조선일보 팀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 일보도 전부 다 옷차림이 요분이 이현상 선생 같아요. 양복 같은 거 입었죠. 밑에는 이렇게 흰 바지를 입었는데 그때 천왕봉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뭐 바지를 둥둥 거지고 뭐 이렇게 했죠. 연 선생이 요 1938년에 요 사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왕봉에는 천왕 할매가 있었어요. 지금 성모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할매가 이렇게 애지고 막 이렇게 이제 다시 이어 붙이죠. 그리고 여기에 남자상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각이 돼가지고 이제 입체인데, 요거는 반평면에 반각을 한 거예요. 요거 함태식 선생님입니다. 지리산 오래 지키던 함태식 선생님이 1965년에 성모상을 찍었는데 쌍이었어요. 이분은 이 남자상은 없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천왕사에 있습니다. 천왕사 중살리에. 그리고 요 처음에는 참 여기에 모셔져 있어요. 이 천왕봉인데 사람들 가면 절로 했습니다. 아까는 성모사 절 안에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밖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요 절을 하고 천왕봉에 온 것을 또 절구하면서 이제 무사 산행을 기원하는 그런, 심지어 전필재 선생도 여기 가서 보사 내지는 그걸 했더라고. 뭐 부디 무사 산행 해달라고. 전필재 선생이 유학자인데도 이런 신적인 것에 어탁을 했더라고. 산에 오면 그리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사진도 있습니다. 이 사진 날갔는데 여기에 이제 같이 공동으로 참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밖으로 노출된 걸 가까이 이 남자입니다. 남자. 음부로 했어요. 약간 상스럽게. 유학자들은 이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음사스러운 남편이다 이 말이다. 사내다 이 말이고, 요거는 이제 성모 할머니. 참 이 할머니가 우리 한국의 할머니 닮았어요. 그 부처 모양도 아니고, 이게 이제 돌담처럼 싸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천왕봉에. 그리고 좀 가까이 찍으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사이다 이런 걸 팔았대요. 이름이 김순용인가? 이거 혹시 이번 사진을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연세 많은 분은 80 이상 되는 분은 사연을요. 이 장사를 했어요. 이분이 거기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매를 잡았습니다. 매를 잡아가 이제 서울로 보내고 이랬죠. 사강용매지요. 그리고 이 61년도 아까 백기세 그 팀들입니다. 이때 천왕봉 표지색 요래요. 막대기 하나.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천왕봉 위에 집입니다. 여기 지리산 상봉 산소 산에 있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성모사를 그때는 좀 번듯하게 이렇게 막 지붕도 형식을 갖추고 있죠. 이런 형태의 집이 있었습니다. 천왕봉에.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 작업을 했어요. 추우니까. 요 선비들 갔을 때 이제 요 지붕이 없고 약간 이제 그 움막처럼 됐을 때는 제일 안쪽에는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자고, 밖으로는 점점 추워지잖아요. 제일 가에는 종이 자고 이런 식으로 잠자리를 해가 같이 잤더라고요. 요게 이제 1965년인데 여기 역시 여기도 집이 이렇게 돼 있다. 아까 집하고 좀 모양이 다르고 판잣집으로 변했죠. 제가 70년도 초반에 요 갔는데 이 텐트를 치고 잤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걸 폐떼버렸어요, 불로. 그래서 요거 후속곡인지 몰라도 요 5년 이상 세월이 갔으니까 그 불쏘시개로 썼던 그 굉장히 미안한 생각입니다. 밤이 되니까 막 추워가지고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요걸 뗀 것 같아요. 요 집하고는 좀 달랐어요. 여기에 텐트 칠만한 장소가 있거든요. 요런 집은 지금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표지석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고려 연화반에서 아마 세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게 한때 있었어요. 요 남병생의 시를 이 표지석에 치어놨습니다. 요는 높이가 얼마인데 무릎하고 재보면 알지요. 낮아요. 남병생의 시에 망고 천왕봉 천명 유불명 이런 시가 있는데 요걸 적어놨고, 여기에 지리산 일명 두류산 일명 방장산 이렇게 옆에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높이는 아주 낮아요. 뭐 망고의 천왕봉이여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는다. 굉장히 그 기계를 아주 높은 기계를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는 표지석 천왕봉. 또 여기 70년대 말입니다. 요 고려 연화반에서 이제 이때 등산할 모습이에요. 모자는 다 썼고 줄을 지어가지고 일렬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갔습니다. 그때는 뭐 길도 잘 없고 놓치면 또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까 그 표지석에 이렇게 낮으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찍는 거예요. 좀 금방지 보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쭉 가던 사람들이 이제 이 계곡에 가서 이거 엄청 시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알탕이라 하는데 땀을 흘리고 내려오면 계곡에 한 5분만 담갔다 오면 이 목욕탕에서 1시간이 넘게 더 개운해요. 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데 한 번은 또 그렇게 하다가 국립공원 직원한테 들켰어요. 제자로 갔다가. 근데 국립공원 직원이 죄를 무슨 풍기문란이 아니고 지리산 뭐 오염, 계곡수 오염 그런 쪽으로 이제 갖다 붙여요. 뭐 별 오염될 것도 없는데. 그 여름에라도 5분 이상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손을 넣어도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여름에 산에 더운데 말로 가는 하지만 피서로서는 등산이 최고입니다. 근데 지리산 같은 큰 산이 좋죠. 500m가 넘어야 피서가 됩니다. 그리고 물도 500m 넘으면 마음껏 마셔도 돼요. 지리산에 가서 물 많이 먹고 배탈 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500원짜리 뭐 이런 거 페트병에 물을 사가지고 산에 와서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은 얼마나 여기서 떠온 것을 얼마나 오랜 유통 과정을 겪었으며 얼마나 그 페트병 안에서 변질이 되었겠습니까? 너무나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본질이 너무 흐려지는 거죠. 여기 오면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칼라 시대가 이제 등장합니다. 70년대. 그리고 요는 이제 70년대 요는 양말 이거 생각나죠? 옛날에 요. 지금은 이거 거의 안 합니다. 눈 올 때나 뭐 그거 하죠. 스패치를 하는데 이렇게 찍고 70년대 한 중반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마 햇빛에 뭐 반사되는 걸 갖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높아졌어요. 여기 표지석이 여러 표지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그거 하기가 참 어려워요. 조금 높아져가지고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제가 우연히 부산시청에 있는 친구를 대학 때 한번 내 자취방 옆방에 있었는데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대직을 하고. 그리고 지리산 이야기 나누다가 자기가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귀한 사진으로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리산 천왕봉 표지 뒤쪽에 한국인의 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남을 이제 한국인으로 바꿨죠. 이게 1982년입니다. 82년.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 한국으로 바꾸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 아마 그 전남대학교 영문과 교수하고 제자들이 왔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게까지 갖고 와가 이게. 요 맡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이 천왕봉은 눈이 오면은 천왕봉 요 위에 눈이 적어요. 바람 때문에. 그런데 얼어가 약간 있고. 그럼 요거 보고 가면 안 됩니다. 밑에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은 부산교통 회장님인데 90회인가 간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을 몇 살까지 과연 지리산에 오느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 신문에 난 겁니다. 이분을 내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한번 몇 살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뭐 잘 만나기 어렵겠더라고. 이분이 그 전화를 하니까 휴대전화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 과연 건강 비결이 뭔지, 그럼 90에 지리산에 갔는데 갈만하든지,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회장으로서도 유명하지만은 이런 체력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체력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재작년에 만나본 이제 87세 법기사 밑에서 만났는데, 부산에서 한번 오는데 진주 오면 진주 택시로 온대요. 부산까지 진주까지 버스로. 진주에서 득산 오는 거는 또 불규칙하니까. 그래 한 달에 한 번인가 꼭 온다고 하면서 지리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부산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서도 오는 사람 꼭 오지요. 요번은 최근에 만난 사람이에요. 몇 살로 돼 보입니까? 87세인데 지리산에 가면 오늘 지리산 처음 옵니다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그래 이분을 만나가지고 처음이라 하더라고. 그래 어디서 왔냐? 원주서 왔대요. 원주. 그럼 원주서 그날 저녁 때쯤 왔길래 어떻게 왔느니까 원주서 아침에 차를 2시에 일어나고 몰고 왔대요. 중살까지 새벽에. 그래 식구들이 전부 말기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지리산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 와가지고 여기에 7시 가까이 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놀란 것은 사진 찍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원주로 갔어요. 하루 만에. 그 7시 전에 원주에 닿았다. 그게 가능합니까? 87세가. 원주까지 한 4시간 더 걸립니다. 5시간까지 걸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진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원주에 치악산을 자주 오는데요. 일주일에 2-10번. 체력이 좀, 치악산이 국립공원인데, 그래 나는 이제 등산 체력도 그렇지만 운전을 어떻게 그래 하느냐는 거죠. 하루 종일. 그래 물어보니까 자기가 관광버스를 했대, 옛날에. 한 몇 년 동안. 그래 운전은 달인인 거예요. 그럼 운전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합니까? 하니까 손을 핸들에 절대 꽉 잡지 말아 하더라고. 가볍게 잡고 시선은 앞을 보지 말고 멀리 보라 하더라고. 그럼 대충 멀리만 맞추면 차는 그대로 가는데 우리가 밑으로 보니까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지. 멀리 보고 그냥 쭉 가라는 거예요. 그 농장하는 사람들 반농사 줄 트랙터가 똑바로 끊는 사람은 밑으로 보면 안 꺼인답니다. 이리는. 멀리 딱 보고 하면 쫙 바로 꺼인대요. 그러면서 운전은 노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간대요. 그래서 제가 원주에 가서 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같이 등산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87세 그리고 키가 좀 작더라고. 그리고 이 지팡이를 2개까지 왔더라고. 양쪽으로. 등산용 스틱도 아니고 이게 꼬부랑 요걸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란 분입니다. 작년에 만난 분 중에 가장 놀라게 한 사람. 그래서 요번에 82세입니다. 하동군청에 있던 정동호 공무원 출신인데 아마 몇백 번 올랐을 거예요. 그 기념으로 일을 하더라고. 체력이 좋아요. 요 몸매가 좋습니다. 등산을 왜 안 되느냐, 자기를 나무란다면 몸매를 나무라야 됩니다. 요 몸매면 됩니다. 예, 정말 좋죠. 그럼 요 몸매는 제일 산에 가면 어려운 게 무릎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심폐기능입니다. 숨이 가파서 혹은 막 맥박이 빨리져서 못 가는데 저도 이제 새벽에도 뭐 3시에도 가고 간혹 가는데 이제 한 번은 가슴이 쪼이더라고. 이제 요새 일하니까 쫙 쪼이고 별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며칠 또 그래가지고 그제 수요일날 병원에 갔어요. 심장에 가서 찍어보니까 초음파를 하나 하더라고. 찍어보니까 심장은 멀쩡하대. 좋은데 그리고 심지어 혈액검사상에 저보다 한 10살 이하로 나이가 젊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혈액검사상에 당화혈색소가 높다. 그러니까 먹는 거 조심하라. 뭐 그 말이죠. 많이 먹지 말고. 그 산에 아무리 갔다 와 가도 내려와서 많이 먹으면 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뜻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산에 굉장히 심장을 힘들게 가는 것은 심장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단련하면은 그게 좋아지거든요. 근육도 나이가 들어 계속 키우면 커지는 거지. 거의 가만히 있는 게 주는 거죠. 그 머리도 똑같이 치매도 계속 쓰지 않으면은 이거는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80대 이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90대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함양 사람인데 제일 나이 든 사람이 누구 계세요? 여분이요. 이병덕 90살 넘었는데 92세 넘었는데 이제 친구분하고 같이 왔어요. 나머지 70대, 80대 그런데 그래서 90대도 올라오는 지리산 매력이 있죠. 한 번은 또 반야봉 쪽을 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꾸준히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또 쉬었다 갔는데 그러면 시도 안 해. 아니, 약간 다리를 절더라고. 몇 살인가 82살인데 광주에서 왔대요. 의사래요.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쉬지도 않고 계속 하루 종일 갔다가 오시더라고. 그게 이제 그때 이제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니까 일요일 오셨던데 그분이 건강 비결인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종일 운동을 하면은 이게 운동이 저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안 해도 돼요. 이 저축이 돼가 상당 기간 운동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매일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래서 하루 종일 길게 운동, 뭐 골프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된다, 저축이 된다.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 천왕봉을 이게 모래를 이제 이렇게 한번 갖다 깐 적이 있어요. 저 밑에서 이제 모래주머니를 나눠줘야 됩니다. 단지. 그럼 하나 등산 배낭에 넣어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바람이 불면 또 이렇게 싹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좀 진하게 칠로 했더라고. 칠한 지 얼마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뒤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1915m고 우리나라에서 뭐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최고의 산입니다. 그리고 천왕봉 일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장면입니다. 해가 약간 뜨려고 하고 있죠.
일출 보는데 이렇게 1월 1일 가는 사람은 정말 고생합니다. 그 텐트 속에 있죠. 가급적 1월 1일 안 가는 게 좋아요. 추위가 아니고 골을 때립니다. 골. 거기는 뭐 전부 다 한쪽을 보고 있죠. 예, 그 재미도 있고 뭐 또 뭐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너무너무 추운 1월 1일. 그 해가 뜨면은 이제 이렇게 동쪽에서 이제 해가 어수룩하게 뜨는데 이제 조금 더 뜨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뜨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산들이나 구름들이 있는데 여기 깨끗한 날이 잘 없어요. 거의 1년에 한 30일 될란지 거의 못 봤습니다. 항상 구름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뭐 그런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 쌍계 성문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쌍계, 오른쪽에 성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높이가 한 90cm. 그 마을 이름도 성문입니다. 성문. 최천 선생의 쌍배 성문을 적은 사람은 최천 선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세종실록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최치원이 그 위에 쓰기를 이런 말을 썼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역사서니까 이걸 부정하기 좀 어려워요. 어제 쓴 것 같이 뚜렷하다. 동쪽에는 쌍계, 서쪽에는 성문 두 자를 썼다 이렇게 들어있고 남명생도 그 옛날 학사 최치원이 오른쪽에는 쌍계, 왼쪽에는 성문이라는 네 글자를 손수 써놓았으니 자핵의 크기가 이게 재밌어요. 사섬 정강이만 하고 사섬 정경이만 하다 이 말이죠. 크기가, 글자의 크기가 바에서 깊이 새겨져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년의 세월이 흘렀구만 앞으로도 몇천 년이나 더 내려갈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이 정확한 예측입니다. 돌은 잘 안 없어지니까. 유몽인 또 유두루 살록에서 쌍계 성문에 이르렀다. 최고의 필적이 바위에 새겨 있었는데 글자의 핵이 마모되지 않았다. 그 글씨를 보건대 가늘면서도 굳세어 세상의 굵고 부드러운 서체와는 사뭇 다르다. 참으로 희귀한 글체다. 근데 옛날 사람들 필체에 대해서 일광이 있었는데 쌍계 성문은 대서체인데 정말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조위양 같은 분도 뭐 용과 이무기가 되었고 성천한 뜻하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최고의 필적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지리산 가는 분들이 좋은 말로 찬양 일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글씨에 대해서. 여기 송병순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손은 이렇게 썼어요. 아동이 섭장것과 같았다. 이건 글자가 별로였다. 송병순도 이런 말씀. 그런데 필체가 어린애의 섭장것처럼 보인다. 이건 송병순이고 송병선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최치원의 글씨가 아니라는 주장이 없었고 뭐 조선 왕조실록에도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쌍계 성문 네 글자는 국보로 성격시켜야 된다.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아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나 들어가는데 매력적인 그런 글자고 단단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이 많죠. 쌍계 성문이 1950년대 여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홍산로 같은 게 있었고 이 바위를 걷죠. 이 대문 역할을 하죠. 우리 대문에 있듯이. 오늘날 이게 없습니다. 하동의 그 기록관에 보니까 역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를 통해서 갔죠. 지금은 요리 안 가지요. 옆으로 막 주차장으로 가버리죠. 요렇게 이제 옆에 기념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붉게 이렇게 채색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 한 70년대 후반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인데 네, 붉은색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선명성은 좀 떨어지지만 운행이 좋죠. 요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불폭포죠. 불폭포가 철학처럼 안 생겼습니까? 학처럼. 좌우 날개하고 요 날개고 불이고. 그래서 이게 청학이다. 뭐 너무나 청학 같은 사진들도 있더라고. 불폭포는 지리산의 식경 중에 하나인데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무슨 이름이 있었을까요? 불폭포 말고 무슨 폭포가 있었을까요? 불폭포는 불교적인 이름이죠. 여기가 청학동이었기 때문에 청학폭포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제 청학폭포를 놀랍게도 요 서산대사 시에 나오는 거예요. 불폭포를 안 하고 선임인데도 청학폭포를 했어요. 6월 불더위에 서리와 눈이 내리고 온몸 차갑기가 쇠덩이와 같구나. 물소리는 계곡의 심장을 흔들고 폭포의 색깔은 허공의 뼈마저 빼앗아 버리네. 엄청난 표현이죠 이게.
이 이상의 강한 편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학사와 천학동에서 조학사가 눈치 참 궁금해요. 산성은 불떡을 말하고 학사는 마음 담은 시를 짓네. 산성은 자기겠죠. 학사는 조학사. 함께 엎드리며 낙엽에 썼더니 바람에 흩어짐에 아는 사람 없더라. 낙엽에 썼고 아는 사람 없더라. 정말 그 어떤 세상의 이치를 적어놓은 것 같죠. 이 조학사가 남맹조식 선생 같으면 좋겠는데 나이는 한 20살 차이 났거든요. 남맹 선생이 많은데 요 조자가 약간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 서선생가 잘못 쓰기를 바랬는데 두 분이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남맹 선생도 자주 왔고 그 내은저 남맹 선생도 그 절도 둘러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 조자 여기에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추적을 못했습니다. 칠불암 혹은 칠불사 하동군 범항리에 있는 그리고 상륙사 가락국기에 그 일곱 왕자가 여기에 와서 돌을 깨칩니다. 운상원을 짓고 이걸 칠불사를 했는데 요 설에 의하면 가야 불교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인도를 통해서 김해를 통해서 이제 불교가 전해졌는데 그게 뭐 서기 한 80 몇 년인가 그래요. 그럼 소수림왕 때 우리 역사책에 배운 372년은 영 안 맞는 거죠. 남방불교를 인정한다면. 또 신라 경순왕 일곱 아들 요는 또 이론도 있습니다. 김수로왕 아들 아니고 경순왕 아들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지리산의 천왕봉 다음에 유명한 게 반야봉이거든요. 특히 전라도 쪽은 반야봉의 남쪽 토끼봉 안에 800m 고지에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불사는 토끼봉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써놓은 게 동국제일선은 이렇게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 유명한 게 이제 아자방인데 이 그때 구둘 온도의 전문가 담공선사가 축조했다. 지금도 다시 이제 좀 복원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몇 달 동안 뭐 불 안 떼도 됐다 하는 그런 좀 과장됐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 칠불사가 최근에 그 정치적으로도 뭐 말썽이 좀 됐죠. 거기서 뭐 이준석이하고 무슨 와가지고 또 그 창원에 무슨 여성 국회의원하고 뭐 해가지고 그 칠불사 스님 주지 스님이 상당히 그 발이 넓으시더라고. 그 진주 대학원왕 출신인가 뭐 진주 출신인데 그래서 스님들이 발이 넓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절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절이 진도가 많아져.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불교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절이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면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동이 주목을 한 받았습니다. 칠불사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리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칠불사의 사진인데 하동 그 공모전에서 군청 공모에 찍은 예쁜 사진 중에 하나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눈이 왔을 때 사진입니다. 칠불사는 근데 다 소실되고 오래된 전인데 문화재가 거의 없어요. 영국 사와는 다르게 여기 아자방인데 새로 고친 아자방입니다. 좀 깔끔해졌죠. 여기 이제 아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일부 찍었지만 여기도 있고 가면 이제 해설을 해줍니다. 가서 요청을 하면 그럼 설명도 해주고 하니까 한번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영지인데 여기 이제 일곱 왕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뭐 그래야 성불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가야산에 칠불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왕봉보다 조금 높아요. 거기도 이 일곱 왕자하고 관련이 되고 이현상 선생님은 그래도 저는 가야 일곱 왕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론들이 있는데 가야의 일곱 왕자가 불교를 여기서 성불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근거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어딘지 혹시 알겠습니까? 요거는 김해 장류사입니다. 장류화상을 해가지고 길이에서 지은 절이 그 뒤에 뭐 중창을 하고 해가 그 역사는 그냥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김해 장류면이 그래서 장류면이거든요. 장류화상. 우리나라 면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면이었는데 지금은 동으로 바뀌었죠.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쪽에 장류사하고 칠불사하고 서로 좀 잘 지내고 또 하동하고 김해하고 장류면하고 잘 지내든지 그렇게 자매결을 맺든지 해가지고 옛날 그것을 약간 개성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나. 뭐 잘 지내가 나쁜 게 없죠. 역사적으로 딱 맞으니까. 팔령류는 이 남맹 선생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진감수사 비 앞에 서 있는 높다란 누각은 팔령류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다. 이렇게 딱 구석되어 있는데, 이제 쌍기스 안에 있는 누각입니다. 문화재 자료 정도 돼요.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아닌데, 여기에서 8이라는 것은 요거, 8음률, 요걸 말합니다. 8악기, 요거. 그래서 여기에 범패의 그 발상기고요. 그래서 한국에. 그래서 음악하고 관계 있습니다. 영자가 엎드린다 이런 뜻이죠. 이게 팔령류가 요겁니다. 요 건물인데. 건물이 크죠. 쌍기사 들어가면 요 탑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팔령류로 현판이 있는데 조금 가까이 찍으면 이렇게 돼 있고. 요 팔령류 이렇게 있죠. 요게 이제 남명생 당시에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자, 다시 짓고 그러겠죠. 다회탄, 이제, 남명선생이 이제, 그, 건너갔던 강입니다. 하동은 옥종면 대공리, 진주시 수공면 창촌. 사실 요거는 같은 덕천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전부 진주시였고, 진주목이었죠. 옥종면은 진주하고 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동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옥종은 진주에 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갈라짐으로 인해서 강 때문에 이제 하동으로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덕천강을 다해탄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뜻으로 본다면은, 뭐, 여기에 오면 칠성정도 있고, 지금도 그게 그 건너기 좋거든요. 다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송정 하수일 선생이 그 수곡 사람인데, 여기에 생원시에 합격하자 목사 체립이 다해탄에서 연회를 베풀어줬다. 여기에 연회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잔치, 왜냐하면 강변이 넓으니까 모이기 좋아요. 그래서 여기 어릴 때 막 소풍도 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배를 타고 다해탄을 건너 유두로 이야기입니다. 칠성정에 도착하여 상고대에 올랐다. 칠성정 제일 높은 곳을 말합니다. 배를 타고 다해탄을 건너 인수원 강을 따라 내려갔고, 또 이강인은 구암 이정이죠. 일리를 들어가서 작별하였다 라는 문장이 있는 것으로 봐 당시 다해탄에서 배를 타고 건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시에 덕천강 창촌교 아래 이 일대를 다해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연산군 때 지족당, 연산군 때 참화를 당했습니까? 이 조지서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그 위로하기 위해서 칠송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해탄 옆에 칠송정이 있습니다. 칠송정은 완전히 이제 사라졌어요. 그 흔적만 있죠. 여기에 다해탄의 창촌교원. 여기 이제 덕천강인데, 이제 이 낙동강은 여기에 이제 대구에 이제 금강 저 포항 쪽에서 내려옵니다. 한강, 합천강, 그 다음에 남강, 민한강이 4개의 지류가 흘러간 낙동강이 되는데, 남강이 제일 깁니다. 요 지류 중에서. 완전히 지리산 창릉에서 내려오잖아요. 제일 길고, 다른 강은 위에서 아래로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남강은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요. 우리나라 강 중에서 이렇게 동류를 하는 건 잘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강이에요, 남강이. 남강 위에 이제 진양호가 있고, 진양 위에 이제 덕천강이 있는 거죠. 덕천강과 경호강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덕천강인데, 덕천강의 가장 맹물인 요 곡 이름이 뭡니까? 쏘가리 아닙니다. 쏘가리는 흰 바탕에 검은 점이 있어요. 요 누렇습니다. 껍질하죠. 근데 껍질은 이렇게 방언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껍두고 이런 말을 써요. 그건 뭐 비슷한데 아주 많습니다. 뭐 독붕어 이런 사람도 있고, 껄떡우, 껍데기 뭐 이런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덕천강에 살던 친구들 뭐 회를 만들었는데 모임 이름을 껍두고 회를 했어요. 그래 잘 유지하다가 제가 짓는데 나중에 그 칠송회로 바뀌었더라고. 칠송대. 왜 바꿨나 하니까 상가집에 이게 조항 같은 걸 보냈는데 껍두고 회 해장 하니까 너무 좀 안 묻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송회 하니까 좀 묻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말에 대한 이런 건 아직 있죠. 뭐 염통보다는 심장, 뭐 허파보다는 폐 이런 걸 더 좋아하죠. 뭐 허파 클리닉은 없잖아요. 폐 클리닉, 심장 클리닉이 있어도. 그래서 한자를 의학 용어나 전문 용어로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방언이 많은 요겁니다. 덕천강이 가장 많이 잡힙니다. 여기 이름 뭡니까? 망태, 뭐 만피, 무슨 이거 방언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불무티라는 데도 있죠. 밀양에는 뻥구리 하더라고. 아니 발음이 달라요. 아까 껍질은 비슷했는데 뭐 바보고기도 하기도 합니다. 반피라만 그런 뜻이죠.
사람이 가까이 와도 잘 도망을 안 가요. 그리고 이게 정말 웃기는 게 밤에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놔놓으면 아침 되면 다른 고기는 줄 거 없어요. 막 그 물도 없고 하니까. 이거는 살아가지고 다른 고기를 입안에 떡 넣어가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놈이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배짱이 좋달까. 그래서 좀 바보라는 용어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의 토종 같아요. 이런 말을 쓰더라고. 135개가 됩니다. 이게 방언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소리를 그리 낸대요. 꾹꾹 이 소리가 낸대요. 한 번씩 뚝뚝 이래 하기 때문에 뚜구라지 뭐 뚜구리 이래 한다. 그런데 많이 개체수가 줄었어. 꺽지는 아직도 많은데 요거는 거의 지금 사라졌고 거의 멸종 상태에 있는 것은 피라미입니다. 피라미를 잡는 그 식당들이 폐업할 정도예요. 그래 뭐 향을 하든지 양식 메기만 갖다 놨습니다. 왜? 꺽지를 뭐가 다 먹었겠어요? 야, 피라미를. 가마우지가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 물속에 혐을 치면서 다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새나 뭐 백로 이런 거는 서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오는 걸 잡아먹는데 쑥 물속에 내가 잡아먹으니까 이게 누가 퇴치도 안 하고 그래서 횟집, 매운탕집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울상입니다. 망할 것 같다. 피라미가 제일 잘 잡히고 꺽지는 잘 안 잡히는 꺽지는 좀 있어요. 개체수가. 꺽지는 돌 밑에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덕산동은 이제 시천면 삼장면까지를 덕산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천 대신에 덕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시천중학교, 시천고등학교 해야 되잖아요. 이 행정국 이름도 아닌데 덕산고등학교, 덕산중학교. 뭐 우리 진주 도동에는 동도 없지만 도동초등학교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약간 사라진 이름인데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근데 덕산이라는 이름을 언제 넣었느냐. 덕산사가 내원사를 2021년에 바꿨는데 실러 무일왕 때 원효대사가 처음 덕산사를 지었는데 그때 덕산사라는 말을 썼으면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 오래된 절이라. 시천도 오래됐습니다. 시천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덕산은 참 많아요. 전국에. 그런데 덕산을 가로질러 덕천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산은 덕산, 강은 덕천, 혹은 덕천, 서면 덕천이라는 말도 씁니다. 덕천서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크다는 뜻으로 봐야 될지, 덕이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될지. 그럼 덕산은 어느 산을 말하느냐? 지리산 말고 뭔 산이 있느냐? 뭐 구곡산을 말하느냐? 산이니까 지리산으로 봐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박연왕이 이제 두리산 일록을 글을 참 길게 찍었는데 이 봉우리, 천안봉을 말합니다. 동남쪽으로 긴 골짜기가 100리쯤 되는 곳에 덕산이라는 고을과 덕천이라는 내가 있는데 남맹조식 선생이 틀을 잡고 사셨던 곳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산과 덕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덕산과 덕천. 그 위에 이제 살천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덕천강이 되죠. 그 남강까지 덕천강이 됩니다. 이게 덕산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제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마현은 지금 진주에 있는 말띠고개를 말합니다. 초전동에서 옥공동을 혹은 옥공동에서 초전동으로 넘어가는 선악산과 비봉서 사이에 있는 고깃길 이름인데 대부분의 진주 시민들은 말띠고개 혹은 말티고개라고 부릅니다. 이 고개는 예부터 진주에서 합천이나 어령을 연결하는 주요 길목이었는데 말띠고개의 말은 이제 원적으로 크다는 뜻이 있어요. 말벌, 말매미, 말개미 이제 큰 것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사라진 말입니다. 띠는 이제 고개 치와 관계되겠죠. 따라서 말띠고개는 큰 고개라는 의미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한자하는 과정에서 말맞자를 차용한 거죠. 그래서 마현, 이는 유두르의 마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말과는 좀 관련이 없죠. 사실 말이 안 다니는 고개가 없기 때문에 말을 다 넣기에는 좀 그렇긴 해요. 그리고 땅의 모양이 말과 비슷하다고 해서 또 말띠 가구가 이 고개에서 죽었다고 해서 혹은 진주시장에 와서 소나 말을 팔고 가는 고개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해석들을 한 거죠. 그 남맹 선생 당시에도 말띠 고개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걸 이제 표기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띠. 우리 고모님이 대곡에 사시는데 대곡에서 가정리라고 있습니다. 진주 중앙시장까지 장을 보러 오시더라고. 그래 또 항상 사가지고 가시는데 그 거리를 어떻게 그렇게 걸어 다니실지 몰라요. 그래도 95살까지가 사셨어요. 그래서
그 말띠고개를 넘어와 있는 거죠. 그 우리 동네에 이제 득채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북천과 옥중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그 고개를 좀 큰 고개에서 아마 득치에서 득채 말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대칠이라고 있어요 하동에. 그 대칠이도 아마 큰 고개라는 뜻인 것 같아요. 거기 고개 크거든요. 예, 대치고개 하지요. 그래서 이 치자가 붙고 앞에 득자나 대자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말띠고개도 말치 그런 뜻으로 봐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주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띠고개의 모습이지요. 눈의 모습. 진주에 눈이 오면은 참 귀하지요. 두리현은 이 항토고개를 제가 두리현 그 위를 봤는데 이 남맹수형의 기록에 나오는데 그 뒤에 기록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 두리현은 그 두리라는 이름을 안 써요. 황토제를 황치산 터널 이렇게 붙여놨죠. 지금 황치산 터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두룩의 정오에 두리현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려 나무 아래서 쉬었다. 우리는 갈증이 심하여 차가운 샘물을 두 바가지 들이켰다. 이게 구체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모습을 기록한 게 잘 없는데 여기 딱 있더라고요. 뭐 그때 어떻게 진짜 빨래를 하고 다녔으면 그런 기록이 없어요. 문진호 화학일기에서 두리현 황치 이런 이 황치라는 걸 딱 여기 밝혀놨어요. 지 두리현 황치 두리현의 이러니 두리현 황치를 같은 말로 본 겁니다. 동격으로. 그래서 두리현은 황치다 하는 것을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요 기록만 봐도. 그 작은 글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리현 전부 작은 글자로 황치를 넣은 것으로 이 두 지명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럼 행천면에서 북천으로 넘어가는 고개는 황치 말고는 다른 고개가 없어요. 그래서 오두인의 두리상기 또 황현이를 했고 김정호의 청구도 대동유리도 많은 김정호는 황치 여재규라는 분이 현대 하동 군사를 적었는데 여기서도 황토령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두리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 항토제만 경쟁에서 이게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높이가 한 280m 정도 되는데 주변에 이맹산 등에 비하면 낮은 산이에요. 그래서 황치는 늘어진 항토가 많이 나는 고개가 아니라 늘어진 완만해진 재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황치는 노루목, 늦은 목 이런 것을 한자한 이름으로 그 의미는 경사가 완만한 늘어진 재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고 두리는 전적인 산세가 도마전국 두리뭉술하다 정도로 보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두리에는 황치를 말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장항동도 비슷한데 이 노루장자를 쓰잖아요. 노루목 이렇죠. 여기 이제 장항동은 삼장면에 있는 유평마을과 대원사 일대를 말하는데 정확하게 선을 긋기는 어려워요. 옛날에 엄청 많이 덜먹었습니다. 남명선도 덜먹고. 그래서 남명선이 유두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운동으로 하면 장항동으로 들어간 것이 한 번이었다. 장항동으로서 지리산을 갔다는 거죠. 이제 대원사 쪽으로 해가지고. 하달롱은 아예 장항동기라는 글을 썼어요. 장항동은 대개 두루산 아름다운 산소가 모인 곳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 뜻을 노인들이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해놨고 있는데 여기 붉은 것을 한번 보면 장항동의 장항을 흔히 노루목과 동일한 지명으로 봅니다. 노루와 목항자잖아요. 흔히 노루와 관련된 이야기가 더 많이 쓰입니다. 또한 노루가 다니던 길목이나 좁은 길목 또는 지행이 노루와 닮았다는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노루와는 무관하다는 설을 저는 생각합니다. 땅의 모양이 넓거나 높아졌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썼고 이 목자가 합쳐져 가지고 널목, 놀목, 날목 이렇게 돼 가지고 노루목이 안 되겠는가? 목은 큰 길에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백목 현상처럼 목이를 하잖아요. 어기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게 늦은 목이 이런 말도 거의 같은 뜻이요. 산청원에 늦은 목재가 있고 늦은 목이가 영주에 있는데 그리고 황산도 거의 같은 뜻입니다. 연산은 산이 연달아 있다는 뜻인데 이 황산이 있어요. 그리고 천호봉이 있는데 이거는 360m인데 이걸 누르기제라고 합니다. 천호봉과 누르기 전혀 안 닮았지요. 그러니까 누르다 말입니다. 누를 황자를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여기 황토제 있잖아요. 저 동학혁명에 있는 황토제. 그걸 거기서는 진덩이를 하거든요. 높이는 35m밖에 안 됩니다. 황토가 많이 나는 재라고 보기는 너무 낮지요. 그래서 이건 높이가 낮고 쭉 좀 길게 늘어진 재를 느리먹이로 본 것이고 여기 장항동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노루장자가 노루가 아니고 이제 늘어졌다. 뭐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요게 대원사의 탑이 있거든요. 요 앞에
71년, 60몇 년도 찍은 사진입니다. 60, 아까 그 사진, 61년도. 그리고 이게 장항동은 이쪽인데 대원사를 방향산 대원사 이렇게 써놨죠. 대원사는 큰 근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여성들이 피군인들이 주로 있는 거처하더라고요. 근데 정수역은 옥중에 있는 역이었는데 고려사 이런 데도 나오는데 이 역사 보면 오래됐어요. 뭐 정수 이렇게 나무 숫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역에 대한 책이 또 지리지라든지 지리지 역주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유두록에도 정수역이 나오는데 이 정자를 요 정자를 썼어요. 남명스형은 이 쓴 이유는 이 정리할 때 정자잖아요. 굳이 이 정자를 쓴 것은 이곳이 조지서의 처 정시분의 정문을 기려서 쓴 글자가 아닌가 뭐 제 짐작입니다. 그래서 남명은 정수역에 이르렀다. 역관 앞에는 정시의 정문 바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정문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정수를 요 정자를 쓴 것 같아요. 정시의 그 부덕을 기린 거죠. 그런데 정수의 그때 상황을 보면 좀 행편이 좀 별로 말이 아니에요. 숙박한 정수역은 뭐 아주 작은 크기의 방 하나뿐이었다. 허리를 구부리고 방에 들어가서 다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벽은 바람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때 세금의 혜택을 별로 못 보고 시골에 있는 초란역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동국 여지 성남에도 나오고 정수역은 다 나오는데 이때 바른 정자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수의 정자가 몇 번 바뀌었어요. 바른 정자도 숫자도 나무 숫자를 쓰고 또 지킬 숫자도 쓰고 물 숫자를 썼는데 지금은 여기서 이제 청수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숫자를 대체로 씁니다. 그러면 옥산에 있는 맑은 물이 되는다 청수라고 한다는데 이제 그 정확한 그 한자 뜻은 잘 모르겠죠. 근데 정수역이 있던 자리가 옥산서원 옆입니다. 옥산서원에서 한 요쯤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옥산서원인데 그 정수역은 이제 흔적도 없어졌죠. 옥산서원 옆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지장암까지 하고 마치겠어요. 지장암은 불일평전에 있는 불일폭포와 반대쪽 격에 있는 남자 이름인데 남명생만 요 기록이 난 게 있다고 다른 데는 없어요. 그 지장암에 갔는데 무슨 모란꽃이 피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와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밤 축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장하면 표지를 국립공원에서 해놨더라고요. 그 불일폭포에서 불일평전에서 왼쪽으로 계곡이 있는데 그걸로 올라가면 됩니다. 6월 초에 또 한 번 있는데 그때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뭐 제 1박령 이야기만 스님들 다 아시는 거니까 말씀이 드려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경청을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